설마 2만 원까지 나오진 않겠죠?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데요. 이럴 거면 차라리 좀 좋은 GPU를 써서 네, 안녕하세요. 코딩하는 토목 엔지니어 돌종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AM Thinking V1이라는 모델을 소개해드리고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델은 Advancing the Frontier of Reasoning at 32 billion scale, 아예 32빌리언 모델 중에선 최고로 성능이 좋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번역을 해서 한번 볼까요? 딥식 R1이나 QN3 235빌리언, 액티브 22빌리언과 같은 대규모 전문가 혼합 MOE죠. MOE 모델은 리더보드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지만 동시에 고성능 GPU 클러스터를 요구한다. 많은 팀들이 단일 카드에 적합한 최고의 고밀도 모델만 필요로 한다. 네, 이건 너무 크다는 얘기죠. 그죠? AM Thinking V1은 오픈소스 구성 요소를 완벽하게 기반으로 해서 하면서 이러한 간극을 메운다. 그러니까 원 GPU로 리즈닝을 할 수 있는 모델이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AIM리 24, 25, 그 다음에 라이브 코드 벤칭에서 딥식 R1보다 성능이 뛰어나고 매개 변수수가 7분의 1임에도 불구하고 QN3 235빌리언, 액티브 22빌리언에 근접한다.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QN 2.5 32빌리언 베이스와 RL 쿼리를 기반으로 구축되었다. 이 QN 2.5가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이 사용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잘 설계된 사후학습 파이프라인 SFT 듀얼 스테이지 RL을 사용하여 32빌리언 밀집 모델에서 플래그십 수준의 추론을 압축할 수 있었다. 결정적 지연 시간으로 하나의 A100 80GB에 배포되며 MOE 라우팅 오버헤드가 없다. 아무래도 MOE는 액티브는 적게 되지만 일단은 그 전체를 메모리에 올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없이 효율적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인 것 같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예제를 올려놨습니다. 블로그를 들어가 보면 이렇게 돼 있고요. AIM리 2024, AIM리 2025, 그 다음에 라이브 코드 벤치, 아레나 하드 이런 거가 있는데, 지금 보면은 제미나이 2.5 프로가 92점인데 AIM리 2024는 85.3. 이 85.3이라는 점수가 QN3 235빌리언 얘하고 비슷한 점수거든요. 큰 차이가 없고요. 그 다음에 AIM리 2025는 74.4점인데 요거는 O3 미니보다 조금 낮은 점수네요. 그죠? 그 다음에 오픈AI 5원이 79.2고 QN3 235빌리언이 81.5로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라이브 코드 벤치가 70.3점이 나왔는데 이것도 이 중에서는 지금 거의 탑급이네요. 70점, QN3 235빌리언이 70.7, 그 다음에 제미나 2.5%가 70.4,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아레나 하드는 92.5가 나왔는데 이 95.5가 오픈 AI의 5원보다는 높고 O3 미니보다는 높네요. 그죠? 하지만 제미나이 2.5나 QN3 235빌리언보다는 조금 낮은 점수입니다. 딥식 R1보다는 낮고요. 자, 그래서 수준이 지금 AIM리 2024 수준이 지금 QN3 235빌리언하고 거의 같은 수준인데 이게 아마 크기겠죠. 그죠? 파라메터 크기. 이렇게 큰 거보다 점수가 더 높고 파라메터 수가 작은 거죠. 이번엔 테스트가 어디서 했냐면 허깅 페이스 엔드포인트에서 했습니다. 32빌리언 제가 제 컴퓨터에서 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료로 이런 인퍼런스를 해주는 서비스를 이용했는데요. 허깅 페이스 인퍼런스 엔드포인트라는 게 있습니다. 허깅 페이스에서 여기서 요 배포를 선택하면 있죠. 허깅 페이스 추론 엔드포인트 요걸로 해서 여기 들어오면 무료 결제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간단한 건 여기서 이렇게 테스트를 해볼 수 있습니다. 플레이그라운드 직접 테스트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API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API로 하려면 이렇게 URL 주고 그 다음에 API 키를 여기다 넣고 이렇게 코딩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냥 테스트를 해보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테스트 템 이그젠플이 있더라고요. 이그젠플 아무나 눌러본 결과고요. 아까 그게. 그래서 여기서 문제를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알파벳 패턴 맞추는 거죠. 이게 리즈닝 기능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싱크 태그가 먼저 나오고요. 여기서 끝났는데 여기 보니까 맥스 토큰을 좀 작게 돼 있어요. 그래서 토큰 수를 좀 늘려서 그냥 계속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Keep going.
사공구력이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리즈닝은 이게 단점입니다. 사실상 리즈닝 기능이 있는 거는 토큰스를 상당히 많이 쓰거든요. 제가 이 그록에서 물어봐서 요 방법을 지금 찾았거든요. 처음에 어떻게 대화를 시작했냐면은 32빌리언의 오픈 웨이트 인공지능 모델을 인퍼런스 해볼 수 있는 사이트를 소개해 달라고 그랬는데 뭐 허깅 페이스를 일본어로 꼽았고요. 그다음에 모델 스콥, 뭐 Q&챗 이런 식으로 이것도 알리바바고 뭐 이것도 알리바바고 파이어웍 AI 뭐 이런 식으로 LM 스튜디오 이런 식으로 그냥 내 컴퓨터에서 돌리거나 아니면 허깅 페이스에 있는 여기 허깅 페이스에 있는 스페이스 무료로 이렇게 해주는 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소개를 해서 제가 어떻게 물어봤냐면은 무료로 이걸 해주는 데는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GPU로 돌리려면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구글 버텍스 AI도 소개를 해줬어요. 그래서 저도 그 세팅하다가 구글이 이게 그 결제하는 게 좀 복잡하잖아요. 뭐 그래서 패스하고 그래서 허깅 페이스에서 유료로 LLM을 인퍼런스 하는 방법을 설명해줘 라고 이렇게 해서 허깅 페이스 인퍼런스 엔드포인트를 추천을 했고요. 그래서 방법을 이렇게 쭉 설명을 해줘서 그거를 좀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 복잡하진 않더라고요. 그냥 뭐 결국은 돈 결제하면은 쉽게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다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답변이 안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 1번 문제가 의외로 상당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보면은 알파벳이 하나씩 추가되는 그런 단순한 그런 패턴인데도 그 인공지능 모델들은 이걸 상당히 어려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속도는 그렇게 빠르진 않거든요. 제가 이 GPU를 선택할 수 있는데 GPU 선택하는 것 중에서 제일 저렴한 걸 선택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당 3.8달러인가? 그 GPU를 선택했거든요. 엔비디아 뭐였더라? 예, 그거를 선택했는데 아마 속도를 더 빠르게 하려면은 조금 더 비싼 GPU를 선택을 하면 속도가 훨씬 빨라질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엔드포인트 요 서비스를 허깅 페이스의 인퍼런스 엔드포인트의 가격 비용 계산 방법 토큰당인지 시간당인지 이걸 물어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API로 LLM을 쓸 때는 토큰당이잖아요. 근데 허깅 페이스 엔드포인트는 시간당이거든요. 시간당 과금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엔드포인트가 실행 중인 시간 동안 사용된 하드웨어 리소스, 주로 GPU 유형과 수에 따라서 요금이 부과됩니다. 러닝 상태가 있고 포즈 상태가 있다. 엔드포인트 일시 중지하면 모델 웨이트 저장을 위한 스토리지 비용만 부과된다. 월 기가바이트당 0.1달러 정도 된다고 해서 매우 저렴하다는 얘기네요. 스탑 또는 델리트 상태, 비용 부과 없음. 스탑을 해놓으면 나중에 다시 사용할 수 있고 아마 델리트 해놓으면 아예 그냥 지워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QWQ 32빌리언을 예를 많이 들어놨더라고요. 32빌리언 모델 QWQ 32빌리언은 높은 VRAM 약 60기가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A180기가 요게 시간당 약 4에서 6달러 또는 H180GB 시간당 약 5에서 8달러를 권장한다고 하네요. CPU 전용 엔드포인트는 저렴한데 이거 32빌리언 정도 되면 CPU만으로 돌릴 거면은 내 PC에서 돌리는 게 낫겠죠. 그런 건 있겠네요. CPU 여러 개를 쓸 수 있으니까 여기는 또 그래서 내 컴퓨터에서 돌리는 것보다는 빠르겠죠. CPU 전용으로 쓴다고 하더라도 CPU 전용일 때는 0.1에서 0.5달러밖에 안 하네요.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하는 것 같죠. 다중 GPU 설정 하면은 비용이 또 증가한다. 비용 절감 팁은 테스트 후 즉시 엔드포인트 일시 중지, 그 다음에 오토 스케일링 활성화 해놓고 뭐 이런 걸 추천하고 있네요. 인퍼런스 API와 비교, 토큰당 과금하는 거랑 비교를 해볼 수 있는데 허깅 페이스 인퍼런스 API도 있다고 합니다. 요거는 토큰수 또는 호출수로 한다고 하네요. 토큰당. 그런데 그 인퍼런스 API에서 지원 안 되는 것도 있나 봅니다. 이게 큰 모델들은 인퍼런스 API에서 지원이 안 되나 보네요. 그래서 요 인퍼런스 API와 인퍼런스 엔드포인트의 차이는 인퍼런스 API는 간단한 테스트, 소규모 요청에 적합하고 그 다음에 인퍼런스 엔드포인트는 큰 모델 32비트 정도 되면은 32빌리언 정도 되면은 인퍼런스 엔드포인트가 적합한가 봅니다. 이렇게 로고를 보면 쭉 나오고 있죠. 유세이지 코스트를 보면은
지금 54분을 사용했는데 시간당 3.8달러니까 지금 그대로 비율대로 해보면 지금 3.42달러를 쓰고 있는 거네요. 이렇게 뭐 GPU 사용이나 뭐 GPU 메모리, CPU 사용, CPU 메모리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깔끔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인퍼런스 하던 게 사라져 버렸네요. 다시 해야겠네요. 전 여길 떠나도 요거는 계속 되고 있을 줄 알았는데 요거하고 사용량 확인하려고 갔다 왔더니 얘가 없어져 버렸었거든요. 확인 페이스에 올라와 있는 요 소개 페이지에 요 페이퍼를 눌러보면요. 이게 사람들 이름이 다 지금 중국인들인 것 같죠? 여기 중국 사람이 아닌 사람도 있긴 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어느 조직인지 명확하게 안 나와 있는 것 같거든요. 자, 여기 보면 AM팀이라고만 돼 있거든요. 요거를 주석을 보면 AM팀 is an international team at Bake 중국은 아닌 것 같네요. KE.com 베이크라는 회사가 있나?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KE.com 건설회사인가? 또 뭐라고 돼 있었죠? 베이크 KE.com 아예 이렇게 같이 검색을 해보면 K홀딩스 온라인 부동산 거래 플랫폼인데요. K홀딩스. K.com 이거 맞죠? 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뭔가요? 책방 이런 데인가? 우리나라 온라인 부동산 사이트 있지 않나요? 그런 데서도 이런 인공지능을 개발해서 공개를 한 거잖아요. 베이크. 야, 이게 참 중국의 AI 투자가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동산 사이트까지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어서 공개할 정도면은 분위기 자체가 전체적으로 지금 AI 쪽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중국 쪽은. 이 허깅 페이스에 올라와 있는 모델을 인퍼런스 해볼 때는 이게 편한 게 아예 요 모델이 크기가 얼마고 뭐 이런 걸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GPU들을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저렴한 거를 선택했거든요. 지금 이게 중간에 멈춘 것 같죠. 이게 너무 작아서 설정을 다시 좀 키우고요. 제가 킵고잉이라고 했는데 이 싱킹 중에도 이렇게 멈췄을 때 킵고잉 하면은 이 뒤로 해서 계속 싱킹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계속 출원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 느낌이거든요. 요걸 제가 2048로 했는데 뭐 20K 정도 되는 거죠. 토큰 수를 20K 정도로 해놔야 되나 봅니다. 어차피 여기는 토큰 수로 과금되는 게 아니니까 시간으로 과금되는 거니까 이거를 많이 크게 높게 설정하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거는 설정을 안 했는데 디폴트 값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템퍼레이처도 인퍼런스 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칠 텐데요. 그죠? 자, 지금 영어로 하다가 갑자기 또 한글이 나오고 있어요. 네,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가 A, B, C, D라고 그랬네요. 다음에 오는 문자열이 A, B, C, D입니다. 라고 했는데 A, B, C, D, E가 정답이죠. 틀렸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 실패했고요. 자, 두 번째 문제죠. 어떤 수에다 5를 더하면 그 수의 2배보다 3이 작다. 이 수를 방정식을 세워서 구해봐라. 이런 문제죠. 네, X는 8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맞았죠? 두 번째 문제 성공했습니다. 프롬프트가 섞이지 않도록 그냥 클리어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색상 5가지가 반복될 때 57번째 색깔이 뭐냐라는 문제입니다. 32빌리언이 딱 그 GPU 한 개로 돌릴 수 있는 적절한 크기이고 파라미터 수가 어느 정도 성능이 나와야 되잖아요. 저 파라미터 수가 너무 작으면 성능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는 지금 32빌리언 모델에 집중해서 개발을 한 것 같아요. 자, 나머지를 구했고요. 구한 나머지를 가지고 색깔을 정하면 되는 거죠. 자, 여기 웨이트가 많이 나오죠. 싱킹에서는. 자, 그래서 추론을 끝내고 답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나머지가 2이고 두 번째 색상인 파란 색상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맞았습니다. 세 번째 문제 성공했고요. 다음 네 번째 문제입니다. 5명이 사과를 먹고 있는데 A는 B보다 먼저 먹었지만 C보다 늦게 먹었고 D는 E보다 먼저 먹었지만 B보다 늦게 먹었습니다. 사과를 먹은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두 개의 문장을 D를 기준으로 합치면 되는 거거든요. 네, 잘 풀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CABD가 답인데 지금 추론 과정에서 CABD를 캐치를 해냈고요. 그래서 답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앞문장과 뒷문장, BD,
이 두 개를 합쳐서 CABDE 순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맞았습니다. 네 번째 문제 맞췄고요. 네,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세 명이 일렬로 서 있는데 검은 모자 세 개와 흰 모자 두 개를 랜덤하게 씌우고 자기 자신의 모자 색깔을 맞춰보라고 했는데 맨 뒷 사람은 모르겠다고 했고 두 번째 사람도 모르겠다고 했는데 맨 앞 사람은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맨 앞 사람이 쓰고 있는 모자 색깔을 맞추는 문제죠. 이 문제도 다른 모델도 추론을 상당히 오랫동안 했던 것 같아요. 맨 뒷사람과 중간 사람이 자기 모자 색깔을 모른다고 한 이유가 있겠죠, 그죠? 경우의 수를 만들어 보면 되는 문제죠. 여기 제가 요 엔드포인트를 만들었는데 모델은 이거 선택한 거가 선택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은 시간당 3.8달러 지금 러닝이 되고 있다는 얘기고 AWS 아마 인프라를 AWS 걸 쓰나 봐요. 그리고 이제 지역이죠. 그러니까 AWS 중에 US 이스트 미국 동쪽에 있는 미국 이스트 원 지역에 아마 장비를 쓰는 것 같습니다. GPU는 엔비디아 L4라는 게 있네요. L4, 4 곱하기 GPU스. 4개의 GPU를 쓰나 봅니다. L4 4개를 쓴다는 얘기인가 보네요. 그러면 96GB. VRAM 얘기하는 거겠죠. VRAM이 96GB. 엔비디아 L4가 어떤 GPU인지 그록에다가 좀 물어봤더니 그록이 이제 서치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양을 보면은 2023년 3월 21일에 출시가 됐고 TSMC 5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졌고 코다코어는 7424개, 텐서코어는 4세대 텐서라고 하네요. GPU에 대한 건 잘 몰라서 메모리는 24기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개의 L4 GPU라고 했으니까 4개면 96기가가 되겠네요. 96기가. 여기 나왔네요. L4의 1개, 32빌리언 모델은 기본적으로 60GB의 VRAM이 필요한데 L4는 24GB라서 양자화 또는 모델 분할이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스케일 투 제로, 요거는 1시간 동안 액티비티가 없으면 그냥 자동으로 0으로 되라 설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요게 엔드포인트 URL이라고 있거든요. 요거를 한번 복사해서 접속을 해봤는데 unauthorized 401 에러가 났네요. 엔드포인트 URL을 요거만 딱 넣어가지고는 안 되나 봅니다. 아마 뭔가 추가로 설정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리즈닝을 한글로 하고 있네요. 아까 처음에 영어로 시작했던 것 같은데 여기 보면 A의 모자색은 항상 검은색인가? 그러면 문제에서 A가 모를 수 있었고 그 색은 검은색인가?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왜 A는 이를 반드시 알 수 있을까? 이러면서 추론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앤서가 나오기 시작했네요. 자, A는 1, 검은 모자임을 확정됩니다. 결론 맨 앞 사람의 모자색은 검은색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맞았죠? 자, 다섯 번째 문제 성공했고요. 다음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26개 똑같이 생긴 동전이 있는데 그중 한 개가 가짜고 이 가짜를 찾아내기 위해서 최소한 몇 번의 양팔 저울질이 필요하냐 이런 문제죠. 양팔 저울질로 어떤 거를 찾아낼 때는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한다. 뭐 그런 공식이 있어서 그 공식은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3의 세제곱. 결국은 그 공식으로 그냥 세 번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다 맞추고 그냥 어떻게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눌 거냐 요거를 답하지 않고 그냥 세 번이에요. 저 공식을 이용해서 그냥 세 번이 필요하다 이렇게만 대답하는 모델들도 있었잖아요. 그죠?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는 이제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누는데 8, 8, 10으로 나눌 거냐 그죠? 그 다음에 9, 9, 8로 나눌 거냐 그거를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얘는. 그래서 8, 8, 10으로 나누면 세 번만으로 가짜 동전 한 개를 찾을 수는 없거든요. 불가능하거든요. 9, 9, 8로 나눠야 되는데 그냥 세 번이라고 대답할지 안 그러면 9, 9, 8로 나눠서 해야 된다 이렇게 대답할지 그거는 한번 답변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앤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답을 했고요. 세 번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9, 9, 8로 나눈다는 것도 나왔기 때문에 맞았죠. 자, 여섯 번째 문제 성공했고요.
다음 7번째 문제입니다. 현재 아버지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의 4배입니다. 5년 전에는 아버지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의 5배였습니다. 현재 아버지 나이는 몇 살일까요? 이런 문제죠. 뭐 간단한 방정식 문제죠. 방정식을 세우고 풀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상당히 잘 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방정식을 세우는 문제는 잘 푸는데 어떤 패턴을 찾거나 그런 거는 이렇게 빠르게 접근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일일이 다 해본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또 확인하는데도 또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오히려 방정식 문제는 잘 풀더라고요. 그래서 답을 80살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맞았죠? 7번째 문제 성공했고요. 다음 8번째 문제입니다. 3명의 용의자 A, B, C 중 1명이 범인인데 A는 내가 범인이 아니다. B는 A가 범인이다. C는 B가 범인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들 중 단 1명만 진실을 말하고 있다면 누가 범인일까요? 이런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한글로 지금 리즈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A, B, C가 각각 범인인 걸로 가정을 한 다음에 주어진 조건이 있죠. 단 1명만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그런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가 어느 경우인가 이걸 풀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한글로 토론을 하다가 다시 영어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또 한글로 바뀌었고요. 싱크를 끝내고 답을 작성하고 있네요. 자, 범인이 B일 때만 단 1명이 진실을 말하는 조건을 만족합니다. A가 A만 진실을 말했다는 얘기죠. 정답은 B다. 네, 맞았습니다. 8번째 문제 성공했고요. 다음 9번째 문제입니다. 두 개의 팔면체 주사위가 있는데 두 개의 팔면체 주사위를 던졌을 때 숫자 2개가 나오겠죠. 그 두 수의 곱이 합보다 큰 확률은 얼마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자, 두 개의 주사위 던지는 문제 답이 나왔고요. 4분의 3이라고 대답했는데 64분의 48. 네, 정답입니다. 9번째 문제 성공했고요. 다음 10번째 문제입니다. 너는 11 엔지니어야 라고 롤을 줬고요. 콘크리트 강도, 철근 강도, 부재 사이즈, 그 다음에 적용하는 부재력 주고 USD 설계법으로 필요한 철근량을 구해 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 일단은 이 철근량을 구하는 공식을 알아야 되거든요. 공식에 어떤 값을 대입하면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공식 2개를 2차 방정식으로 만들고 거기에다가 값을 대입해서 근을 구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를 할 수 있느냐 보는 문제입니다. 그 공식 2개로 철근량을 구한다는 지식도 있어야 되고 그 공식 2개를 적절하게 2차 방정식으로 만들어서 근을 구하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단위를 환산할 줄도 알아야 되는 그런 능력을 테스트하는 문제입니다. 네, 철근량 구하는 문제를 열심히 풀고 있습니다. 네, 생각을 아주 길게 하고 있습니다. 네, 철근량 구하는 문제 지금 음, 제가 20480 토큰으로 설정을 하고 했는데 아마 그 토큰이 꽉 찬 것 같아요. 이거를 다른 문제를 다 풀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중간에 풀이 과정을 한번 보고 정상적으로 접근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싱킹에서 제대로 추론을 했어도 마지막에 답을 엉뚱하게 되는 경우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4254mm 제곱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이게 답에 가까운 값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잠깐만요. 풀이 과정에서 분해 공식을 적용했냐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되거든요. 자, 여기 보면은 자, 2차 방정식을 사용했다고 나왔고요. AS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세운 게 나왔죠. 자, 그래서 요거는 그냥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까 4254라는 값도 나왔고 해서 2차 방정식 풀이 과정도 지금 틀리지 않은 것 같고요. 네, 10번째 문제 성공했습니다. 다음 11번째 문제 코딩 문제인데 2차 방정식에 ABC를 입력받아서 근을 구하고 그래프를 그려달라는 그런 코딩 문제입니다. 네, 11번째 문제 이 2차 방정식에 근을 구하고 그래프를 그리는 문제는 상당히 오랫동안 추론을 하고 있거든요. 그냥 코딩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뭐 계속 추론할 때 많이 나오는 단어 있잖아요. wait, 그다음에 but 뭐 이렇게 하면서 케이스별로 이렇게 허근이 나올 때하고 뭐 판별식으로 해서 허근이 나올 때, 그다음에 실근이 나올 때, 또 뭐 이런 거를 막 케이스 스타디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이렇게 코딩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코딩을 해본다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코딩을 할 때
당연히 코드를 만들어서 실행을 할 수 있도록만 만들어주면 되는데, 이런 건 좀 허근이 나오는 0.5i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기가 뭘 케이스별로 풀어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마치 자기가 코딩 테스트, 코드 테스트를 하듯이 코드를 짠 다음에 그걸 실행시켜 보는 건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말이죠. 이거 잘못하면은 맥스 토큰에 걸려서 답을 못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미나이나 뭐 클로드, 그다음에 챗GPT 이런 모델들은 코딩 문제는 추론을 거의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코딩 문제는 추론을 안 하고 바로 그냥 코딩을 시작했는데, 지금 이렇게 그런 빅테크 기업이 아닌 다른 오픈 모델들은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딩을 할 때 지나치게 추론을 많이 하는 거죠. 코딩으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마치 자기가 푸는 것처럼 하다 보니까 여러 케이스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는 어, 그런 배드 사이클에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딩을 할 때 허근이 나오는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실리건이 나오는 경우에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코드를 생성하면 되는데, 그래서 뭐 여기 나오죠. So the code is correct. 이런 걸 해볼 필요가 없거든요. But in this case, when 이미지 개수가 0.5일 때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 여러 케이스들을 이렇게 해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토큰 수를 상당히 많이 쓰는 거거든요, 이게. 제가 이거 답을 보기 위해서 기다리는데 지금 비용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제 싱킹을 끝내고 실제 코드를 보여줄 때가 됐는데, 사실상 코드가 길지도 않거든요, 이거는. 실제 코드 길이에 제가 보니까 뭐, 한 10배 이상 지금 토큰을 소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추론을 한 다음에 맥스 토큰에 걸려갖고 답을 못 보면은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저희 사람들이 시험 볼 때도 그 시험 시간 내에 풀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맥스 토큰에 걸린 경우에는, 아까 최근 연구하는 문제는 맥스 토큰에 걸려서 제가 풀이 과정이나 이런 걸 봤잖아요. 근데 코드는 풀이 과정으로 평가를 할 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맥스 토큰에 걸려서 답을 못 낸다 그러면은 틀린 걸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 114분, 거의 2시간째 문제를 풀고 있거든요. 그 12문제를 푸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시간당 3.8달러이기 때문에 지금 7.22달러. 그죠? 환율로 따지면 거의 지금 10,000원이 넘어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야, 이 비용이 상당히 듭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사실상 추론 모델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추론 기능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추론 기능이 없는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 수준의 답은 나오거든요. 그러면 한번 다시 답을 보고 다시 수정을 시키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코딩 문제 같은 거는 일단은 코드가 제대로 돌아가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너무 오랜 시간을 토론을 하는 것보다 답을 빨리 주고 그거를 수정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거든요. 자, 아직도 뭔가 추론을 하고 있네요. 아까 이게 코드가 쭉 나오길래 이제 코딩을 시작하나 보나 했는데 중간에 또 다시 뭔가를 또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드 같은 경우는 빨리 그 코딩을 시킨 사람한테 결과를 던져주고 자기 스스로 이 코드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뭐 그런 기능이 있으면 좋겠죠. 자기 혼자 테스트 프로그램을 돌려서 테스트 펑션을 만들어 가지고 실행해 보고 그게 사용자가 원하는 게 맞는지 확인해 보고 이런 거라면 몰라도, 이거는 지금 추론을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싱크가 끝났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불안한데요. 이 맥스 토큰에 걸릴지 안 걸릴지. 지금 싱크는 끝났거든요. 앤서로 시작했는데 맥스 토큰에 걸리지 않고 답이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지금 실제 코드거든요. 네, 답으로 나온 코드를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네, 11번 문제를 띄워봤는데, 일단 1, 2, 4, 3을 입력하고 컬큘레이터를 누르면 이게 2차 방정식의 풀이 과정이 지금 렌더링이 안 됐거든요. 그는 맞게 구했어요. 계산은 맞는데 지금 렌더링이 제대로 안 됐고, 이 코드를 보면은 아까 허깅 페이스 엔드 포인트에서 코드를 긁어다 넣으면은 거기에 줄바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건 줄바꿈 강제로 넣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슬래시 두 개가 자바스크립트에선 코멘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이후에는 다 코멘트로 처리되기 때문에 이 뒤에 게 다 코멘트로 처리됐었던 거를 제가 살리긴 살렸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나와서 문제는 틀린 걸로 틀렸는데 요거를 뭐 클로드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어디가 어떻게 틀렸는지. 이 코드의 에러를 수정해 줘. 코드를 수정을 해 줬는데요. 뭔가 추가로 수정을 하고 있는가 봅니다. 자, 아키팩트로 보여줬는데 143 이렇게 누르면 여전히 에러가 있네요. 자, 아무튼 이 문제는 틀린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1번 문제 실패했고요. 네, 12번째 문제 H빔의 단면적을 구하고 단면도를 그리는 문제인데요. 이 코딩 문제도 지금 상당히 오랫동안 싱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에 코딩이 시작했는데, 그죠? 이게 앤서로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싱킹 과정에서 이런 코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두 배로 걸리고, 싱킹을 너무 많이 하기도 하지만, 코딩을 바로 해주면 되는데, 싱킹 과정에서 코딩을 해보고, 그걸 가지고 뭘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시간이 꽤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아, 지금 보면 8달러, 8달러가 넘어갔습니다. 설마 2만 원까지 나오진 않겠죠. 이거 12문제 푸는데 12,000원 나오면 한 문제당 만 원에 해당하는 건가요? 물론 뭐 많이 걸린 게 있고 적게 걸린 게 있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데요. 이럴 거면 차라리 좀 좋은 GPU를 써서 시간을 절약하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인공지능의 문제는 사실상 그 효율성,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그 리즈닝을 너무 많이 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얼마나 짧게 할 수 있느냐. 그게 기술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문제 코드가 나왔고요. 코드를 복사해서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엔드포인트 그 답변 창에서 텍스트를 복사했더니 이게 단점이 이겁니다. 이렇게 줄 바꾸기가 안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앤서 태그를 찾아서 앤서 태그였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앤서인데 코딩이 여기서부터 시작됐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아까 HTML 태그 끝까지 여기죠. 여기까지를 따로 복사해서 저장을 하는데 문제는 이걸 그대로 보기를 하면은 이게 에러가 나오거든요. unexpected end of input.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인풋에 문제가 생긴 건데 자세히 보면은 뭐가 문제냐면은 줄 바꿈이 안 되다 보니까요. 자, 보시죠. 여기가 입력값 가져오기라는 요게 코멘트거든요. 코멘트. 코멘트기 때문에 이 뒤에 오는 요게 한 줄이 건너가야 돼요. 이게 이렇게 있으면 다 코멘트 처리가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요런 작업들은 제가 수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 AI한테 시키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찾아서 코멘트 처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게 바꿔주겠습니다. 허깅 페이스에서 테스트 기능이라고 하지만 이건 아웃풋이나 이런 것들은 좀 제대로 써먹을 수 있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조금 섬세하게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아마 제대로 처리가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 슬래시 두 개 이후에는 다 코멘트 처리되어 버리기 때문에 아까 여기 첫 번째 나온 요 슬래시 두 개 이 이후로 다 코멘트 처리돼 버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에러가 났던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복구는 된 것 같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다시 한번 보기를 해보겠습니다. 보기를 해봤는데 자, 단면적은 제대로 계산이 됐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요게 비율이 좀 안 맞긴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걸 한번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2로 바꾸면 상부 플랜지 좁아졌고요. 이것도 200으로 바꾸면 하부 플랜지, 그죠? 하부 플랜지 폭 200. 하부 플랜지 폭을 바꿨더니 뭐가 바뀌었죠? 자, 다시 200. 아, 이걸 비율을 이렇게 옆에 맞춰버렸네요. 그죠?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이게 200인 거예요. 얘도 200이고. 만약에 얘를 100으로 하면은 얘는 그대로 200으로 남아있고 얘가 100으로 된 거죠. 비율을 자동 스케일을 자기가 스스로 맞췄나 봐요. 늘려도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늘어난 거니까. 이거 애매하네요. 이거 맞았다고 해야 될지 틀렸다고 해야 될지. 가로 세로 비율이 좀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그림이 그렇게 뭐 틀린 건 아닌 것 같은데 비율이 안 맞았다는 게 조금 애매한데 이거는 그냥 맞은 걸로 하겠습니다. 네, 12번 문제 성공했습니다. 네, 현재 147분이 걸렸고요. 9.31달러가 과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400원 정도로 본다 그러면은 10달러고 치면 14,000원의 요금이 나온 거예요. 12문제 푸는데. 네, 빨리 요거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엔드 포인트를 정지를 시켜야지 이제 과금이 더 안 되겠죠? 그래서 포즈를 눌러봤습니다. 포즈. 포즈를 누르면 리썸 다시 실행시키면 되는 것 같고요. 저는 이거를 뭐 그때그때 과금하면 그때그때 실행해 보면 되는 거니까 사용 시간별로 과금되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선택하고요.
지금 포즈가 돼 있는데 델리트 하는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뉴가 있고 딜리트 하는 게 안 보이네요. 엔드포인트, 여기 있네요. 엔드포인트 셀렉트 했더니 여기 밑에 나오네요. 여기 있으면 좋을 텐데 여기 휴지통이 있습니다. 휴지통을 눌러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있죠. 이거 지워질 건데 맞는 거냐. 그래서 I understand를 누르고 요 아마 내용은 This will permanently deleted. 엔드포인트가 영원히 삭제된다. 확인한 거죠. 델리트 엔드포인트 눌러서 삭제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AM Thinking V1은 두 문제를 틀려서 83점을 받았습니다. 네, 다른 모델들과 비교를 해보면 QN3 32빌리언하고 같은 점수가 나왔거든요. QN3 14빌리언도 83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QN3 8빌리언도 83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니 X1, QN 2.5 맥스, 키미 1.5, 어니 X1 이런 애들은 상당히 큰 모델들이겠죠. 오포 미니 하이도 83점이었고요. 그리고 딥식 V3 3월에 공개된 모델이죠. 리즈닝이 없는 모델 83점이었고요. GPT 4.1도 83점이었네요. 모델 사이즈별로 소팅을 해서 보면은 지금 32빌리언 내지는 30빌리언 요 정도 급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중에서 QM3 토탈 30빌리언에 액티브 3빌리언 이 모델이 92점을 받았거든요. 한 문제를 더 맞춘 거죠. 이게 지금 가장 좋은 성능을 발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0빌리언 대보다 한 단계 위인 70빌리언 대로 가면은 딥식 R1 70빌리언이 100점을 받았거든요. 요거는 환경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100점 받은 것도 있었고 88점 받은 것도 있고 딥식 R1과 QN3가 요 근처 30빌리언과 70빌리언 근처에서는 단연 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AM Thinking V1이라는 모델을 테스트해 봤고요. 허깅 페이스 인퍼런스 엔드 포인트의 사용법을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네, 이번 영상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딩하는 토목 엔지니어 돌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